안녕하세요. 주말 내내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일십 대책에 단기 공급책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이제 조선일보의 조선비지 기사인데요. 단기 공급책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3기 신도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이제 최대 5, 6년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10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당장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건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 대책 역시 악성 미분양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비즈팩트라는 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로 2030 첫 입주를 예고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30년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없앤다. 이제 기사에서는 안전진단을 없앤다고 표현했지만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하면 되는 것으로 바꿨다는 내용이었고요. 일십 대책에서는요. 근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에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 2030년에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세를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이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일기 신도시 등을 재건축을 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냈고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그리고 임차인에게 오히려 그것이 피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고요. 33년 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재산권 행사 막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그 의지를 되게 강하게 드러냈고요. 그 임기 내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겠다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2022년 10월달 그러니까 거의 임기 초기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요. 근데 이제 이제사 이제 화력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 네. 이미 임기 초에 얘기했던 내용이 2년간 묵혀 있다가 이제사 다시 임기 내 착공을 하겠다고 선거 전에 이런 발표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국회를 네, 연합뉴스에서는 이렇게 아예 대놓고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일기 신도시 안전진단 사실상 완전 면제. 선도지구를 잡아라. 이달 중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용적률 관련해서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이제 분당하고 일산이 아무래도 용적률이 좀 낮기 때문에 사전 동률 확보 경쟁이 좀 치열하다. 이런 기사 내용이시고 이제 완화 기준이 조만간 공개가 되는데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제 뭐 사실 보도자료로 배포된 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사실상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담긴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고 하면 재건축이 이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혼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 조건이 있다고 해요. 그냥 무조건 일기 신도시라서 안전 진단을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통합 재건축의 개념으로 그런 용어는 없지만 통합 재건축의 개념으로 해서 사실상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서 재정비할 때 이런 이제 메리트를 주겠다고 발표를 이제 기사가 연일 나왔는데요. 이제 한 2개 이상의 단지를 묶어서 추진을 할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점에 점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선도지구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이미 10월 달에 이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도시가요. 일기 신도시가 이제 5군데가 있는데 일산 신도시 그리고 분당 그리고 중동 그리고 평촌 그리고 군포의 3본까지 이렇게 5군데의 일기 신도시가 있는데요. 이 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이 실시되는 곳. 근데 그것이 노후도와 주민 불편 그리고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한다고 했고요.
이제 어느 한 지역만 하겠다고 하지 않고 각 신도시별로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 효과로는 행정 절차의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 작업 착수, 그리고 미래 기반 시설을 우선 설치, 그리고 안전 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라고 네, 그 당시에 발표를 했고요. 이제 2023년 1월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게 지금까지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한 거는 정권 초기에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총선과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됐다. 민주당에서도 같이 이것을 함께 할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통과되지 않을까, 이제 입법 예고에 대한 그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마중물의 성격으로 선도지구를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게 왜 유리하냐? 이제 먼저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누구가 먼저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적이 된다고 하면 사실 말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뭐 물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뭐 이제 하겠다고는 발표는 했으나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근데 좀 사실 좀 애매하고요. 서로 간에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되려고 하는 그런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주 대책 또한 그렇고 사실 5개의 신도시에 모두 다 선정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 뭐 공공에서 한다라고 하면 사실 비선호할 것이며 그리고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민간 건설사도 사실 선호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사업성이 더 높은 지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5개를 지정을 했다고 해도 사실상 분당하고 일산이 가능성이 높은 게 용적률이 평촌, 중동, 삼본의 경우에는 사실 대비해서 일산과 이제 분당에 대비해서 사실 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분당과 일산이 사실상 최초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저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 첫 입주 시키겠다.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왔고요. 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사실 좀 아닌데, 그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인데요. 네. 뭐 이제 뭐 시작은 할 수 있겠으나 안전진단에 안 하고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안전진단이 통과될지 말지도 모르는 재건축을 스타트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안전진단 안 되면 어떻게? 라는 걱정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이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지 안전진단 안 하고 대략적으로 안전진단 안 하고는 시작하기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기 신도시 이제 재정비에 관련돼서는 특별법에 관해서는 이제 2개의 단지를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완전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아직 그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입법 예고 안에 그 시행령 안에 그런 내용이 담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통과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선일보에 나왔고요. 그리고 뉴시스에서도 용적률 등 패키지 지원으로 재건축 빨라진다. 네, 일기 신도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아니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용적률 여기 보시면 현재 일기 신도시 용적률 보시면 중동 226, 삼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 여기서 분당하고 일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무래도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평촌, 삼본, 중동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고 한 건데 500%까지 최대로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용적률 500%면요. 지금 뭐 일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 그리고 이제
뭐 주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용적률이 200%에서 300%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아파트의 느낌에서요, 거의 2배 가까이 아파트가 빡빡해진다는 소리인데, 그런 기반 시설 없이 500%까지 늘려준다면 사실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포화도가 너무나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대책 없이 과연 모든 단지에 500%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면 반대로 어떤 단지에 500을 적용하고 어떤 단지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네.